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력만의 살길이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전기기사 필기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는 전력공학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가장 원래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도 보면은 첫째보다는 둘째가 많이 주름 잡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 인천박이 하니까 더 중요하고요. 몇 명은 비웃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체 방식과 비교해서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복도체 얘기가 아닌 것, 틀린 것 찍어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도체를 쓰게 되면 훨씬 좋아지는 거죠. 단도체보다 도체수가 많아지니까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양의 전류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가됩니다. 좋은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도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인덕턴스 나쁜 놈 L은 감소되고 좋은 놈 C는 증가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네 번째,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저감돼요. 이건 좋은 얘기, 맞는 얘기죠. 근데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낮출 수 있다. 낮아지면 더 안 좋은 거죠. 왜? 방전을 하니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감이, 그러니까 전위 경도가 저감되면 반대로 임계 전압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고요. 우리 1회 풀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가나다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수력 문제인데요. 유연옥차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수량은 20, 수차율은 70%인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 얼마입니까? 발전 효율은 85%입니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연간 발전량이라는 걸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양이니까 전력, 출력을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양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식은 P는 어떻게 갈 거야? 9.8 Q, H, 이타라고 첫 번째 갈 거고요. 요 식을 찾아서 P를 따진 다음에 두 번째 연간 발전량이니까 W 값을 구할 건데, 이때는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단위를 뭐로 맞추자는 얘기? 킬로와트 아워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번에서 먼저 출력 P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P를 구하시게 되면 9.8에다가 Q값이 20이다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곱하기 H, 유효낙차는 이번에 100m다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곱하기 효율이 주어졌는데, 효율이 얼마 주어졌냐면 수차가 70%, 그 다음에 발전기가 85%니까 0.7 곱하기 0.85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놈이 얼마야 라고 네모값이 나올 거야. 그죠? 그 네모값을 갖다가 두 번째 공식 W에다 들어갈 건데, 자, 네모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놈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들어갈 건데, 연간이니까 연에 대한 시간을 따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1년은 365일 곱하기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따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로 보시면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 10 곱하기 10의 7승 킬로와트 아워, 즉 답은 3번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답은 3번 하고 잡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23번 문제 갑니다. 23번에서는 부하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 배전솔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하는데, 역률은 원래 손실과 제곱의 반비례 아닙니까? 근데 지금 1을 기준 잡아서 했으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잖아. 그죠? 그래서 역률 관계를 보시게 되면 전력 손실이라는 놈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다? 역률 제곱의 반비례예요 라는 공식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요걸 갖다가 1을 기준 잡아서 표시해봐야 했으니까 뭐 1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은 몇 번? 나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옆으로 이동해서 24번 문제 갑니다. 24번 문제 볼게요. 24번에서는 선택지락 계전기, 밑줄 쫙 쳐야 되겠네. 선택지락 계전기니까 SGR이 되겠습니다. 셀렉트 그라운드 릴레이, 즉 선택 접지 계전기 또는 지락 계전기라는 놈인데, 이 놈은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선 수가 많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회선 이상 들어가는 거야. 2회선 이상에서 이 중에 어느 놈이 고장났니? 그 놈만 선택해서 차단할게 라고 하는 놈이 바로 SGR이 되는 거죠. 선택 지락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회선 이상에서 지락 고장 회선을 선택 차단합니다. 답은 3번 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5번 직류 송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직류의 기가 아닌 거 찍으면 되겠다는 얘기인데 1번 교류 송전 방식보다 안정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안정도가 낮을 수가 없어요. 왜? 교류는 무효분이라는 놈이 있어. 주파수가 있고 리액턴스가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도 크게 발생하고 손실도 많이 발생할 거고 안정도도 떨어지고 보낼 수 있는 양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직류는 주파수가 없어요. 그죠? 무효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낼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고 안정도 면에서도 훨씬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정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겠어요.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6번 문제가 옵니다. 21번. 25번에서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야.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주파수가 다른 계통과 연계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주파수가 다른 계통과 연계합니까 안 합니까? 또 지금 몇 분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완도 내지는 해남 땅끝마을까지는 교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넘어서 제주도 들어갈 때는 직류로 가죠. 그래서 직류에서 다시 제주도에 도착하면 다시 교류를 바꾸지 않습니까? 전력 변환장치, 역변환장치를 이용해서 다시 직류를 교류를 바꾸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마다 고조파나 이런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연계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26번 들어갑니다. 터빈의 임계 속도. 임계 속도가 뭐야? 한계 속도를 말하는 거야. 한계. 그러니까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갖다 말하는 건데요. 여기 봤을 때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만 2번에 보시게 되면 회전자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위험 회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임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번밖에 없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0문제 중에서 하여튼 그 발전 파트가 두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아까 22번도 수력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26번도 마찬가지 발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발전 쪽에는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야 2개, 대박 나와야 3문제,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오히려 송배전을 열심히 하세요. 다음에는 27번 문제 갑니다. 27번. 27번에서는 변전소,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피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피렉 얘기예요. 아까 우리 1회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 피렉, LA갈비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얘기만 찍으면 되는데 방전전류는 뇌충격전류의 파고값을 표시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렉이 증열개은 속류를 차단 및 소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류를 차단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격전압은 상용주파, 정연파 전압 최고 한도를 규정한 순시값 아니죠. 순시값이 아니라 무슨 값? 실효값. 실효값.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쓰는 실효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 정격전압은 다 예를 들어서 154에서는 얼마 잡게 되어 있습니까? 154는 144 이렇게 잡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실효값을 의미하는 거지 순시값은 절대 아니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순시값은 항상 어떻게 들어가 있어? 파형이 들어가 있어. 파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항상 파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너네 집 전압 얼마야 하잖아. 그러면 220V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값? 실효값.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쓰는 값이야. 만약에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네 집 전압 얼마야? 우리 집 150 루트 2 사인 그 얘기할 때 바로 패버려 그냥. 그 새끼는 순시값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우리 순시값 안 씁니다. 실효값으로만 가겠습니다. 전격 전압은 무조건 실효값.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8번 문제 갑니다. 28번. 아키온의 설치 목적 물어봤는데 이 아키온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어떤 말이 있어요? 소호각이라는 놈이 되겠습니다. 소호각. 또는 우리가 아킹링 또는 소호환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뇌로부터 섬막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탑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애자가 솔로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낙뢰를 빡 맞게 되면 버틸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쇠꼬치처럼 이렇게 생긴 걸 꽂아줘. 이게 바로 소호각. 또는 고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네 소호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섬막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합니다. 첫 번째 줄여서 네 글자 뇌해 방지.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말단에 걸리는 애자련의
애자의 전압 분담을 5%를 감소시켜줍니다. 실질적으로도요. 그래서 아하, 요놈은 두 가지 목적이 있군요. 뇌로부터 애자를 보호하고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화시키는군요. 라고 해서 두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섬나그로부터 애자련 보호입니다. 했으니까 답은 4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29번 문제 가볼게요. 29번. 일반 의료정수 ABCD이고 송전단 전압이 ES인 경우 무부하시에 이 무부하시 좀 밑줄 쳐놓으셔야 되겠네. 무부하가 중요한 얘기예요.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회 시험에서도 이 중거리가 나왔어요. 근데 2회에서도 똑같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송전단 전압 ES인 경우. 자, 송전단 전압 ES일 때 기본식은 얼마입니까? A, ER 플러스 B, IR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전에도 한번 1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종속 변수로서 ES와 IS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4개의 관계를 갖다가 정수 4개 값 A, B, C, D로 놓고 독립 변수를 갖다가 ER, IR이라고 놨을 때 접하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ES는 A, B, IS는 C, D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파방정식 문제를 많이 물어봤거든 예전에. 그럼 무조건 알파벳 순서만 찍으면 돼. ES, IS, A, B, C, D 가면 답이었거든. 근데 지금 조건은 여기서 일단 얘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무부하시. 요 조건이 들어갑니다. 무부하시라는 얘기는 더 이상 부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가 없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우리 집에 전류가 안 흘러요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요 놈이 제로가 될 거니까 제로 곱하기 해봐야 제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요 식만 딱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수전단의 전압 ER을 구해보세요 했으니까 A가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놈은 A분의 1에다가 ES라고 들어가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 있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0번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만 kV 기준으로 했을 때 등가 임피던스가 0.4%인 발전소에 설치될 차단기에 차단 용량 밑줄 쫙 차단 용량, 팩트는 차단기 용량입니다. 자, 차단기 용량은 차단기 최소 용량으로서 표시하는 게 바로 누가 있습니까? 단락 용량. 전류도 참아야 돼. 자꾸 하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전력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전류도 조금 참으시고. 지금 우리 동영상 보시면서 자꾸 책상에 앉아 있잖아. 아니, 의자에 앉아 있잖아. 책상에 앉으면 잠이 안 와. 근데 의자에 앉으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지 마시고요. 이렇게 서서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 이렇게 사무실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 그분 사무실에 모니터가 책꽂이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저러고 있지 했더니 보니까 서서 컴퓨터를 하더라고. 서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높이 놓으셨어요? 어디 뭐 불편하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동영상만 보면 잠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안 자려고 서서 팔 딱 이렇게 하고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분이 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졸리시면 지금 의자에 앉아있으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움직이셔야 잠이 안 옵니다. 저도 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안 자는 이유는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차단 용량 아까 내가 구한다고 그랬었는데 차단 용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락 용량 구했을 때 단락 용량 PS라는 놈은 3, 4, 2면 뭔 3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단 조건은 단락 전류가 있다면. 근데 이 문제는 단락 전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 용량이란 놈은 어떻게 가야 돼?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P 요 공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는 요거로 가시면은 딱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신다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밑에는 0.4 하고 나왔고요. 위에는 100이 들어갈 거고요. 기준 용량은 10,000 kV입니다 라고 줘줬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로 구하래? 메가볼트 암페어로 구하라 했잖아. 그럼 0이 몇 개 부족이야? 3개 부족. 10의 마이너스 3승. 3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0.4분의 1000이 될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2500. MVA가 나오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엔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1번. 31번 보시면 변전소의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원래 가장 중요한 게 접지거든요. 계통에서는. 왜 접지를 합니까? 안정도를 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되게 갈 수 있고요.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기계기를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기를 보호합니다. 근무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차단 시 아크를 소화합니다 했는데 차단 시 아크 소화하는 건 아니야. 차단할 때 아크가 발생하거든. 그걸 잡아주려면 우리가 누굴 써야 돼? 진공 차단기, 아니면 가스 차단기, 아니면 공기 차단기, 유입 차단기, 뭐 MBB, 뭐 자기 차단기,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소호 매질에 따라서 아크를 제거하는 것이지 접지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죠. 그래서 31번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2번 갑니다. 한대 조상면학계 역률 코사인 세타 1 유효전력 P1의 부하와 역률 코사인 세타 2 유효전력 P2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 병렬입니다.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주상면학계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 역률, 밑줄 종합 역률. 저는 결론은 여기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역률이라는 놈을 갖다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거야?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샤워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딸려요, 집에. 그래서 저희 집에 물탱크 용량이 100리터짜리가 있거든? 그래서 병렬로다가 50리터를 더 달았어요. 병렬로다가 50리터.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예요? 지금 계산기 꺼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산기 눌러야 될 상황이야? 아니잖아. 100을 쓸 수 있는데 병렬로 50리터를 또 달아놨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양은 얼마야? 150이 되는 거잖아요. 병렬이가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간다면 여기에서 P상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러트 한 다음에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서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하나씩 넣어볼게요. 첫 번째, 유효 전력은 P1도 있고 P2도 있고 두 개가 병렬입니다. 플러스만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P 자리와 여기 P 자리에다가 얘네만 넣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무효 전력을 구하죠. 우리 무효 전력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효 전력. P상에다가 사인을 곱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도 다 눈치챘어. 그 정도는 다 할 줄 아는구나. 눈치채서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는 거야. 피탄젠트.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는 거야. 피탄젠트. 이렇게 곱하는 거죠. 아니, 왜 그래요? 봐봐. 유효 전력이라는 놈은 P상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요 놈 자체가.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놈은 뭐분의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나가리 되니까 결론은 무효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절대로 이제 저건 안 나옵니다. 사인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놈이 지금 몇 마리 있어요? 두 마리 있으니까 P1에 세타 1 플러스 P2에 마찬가지 탄젠 세타 2 이렇게 해서 무효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3번에 나와 있죠. 답은 3번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33번 들어갑니다. 33번은 1장 전선에 대한 얘기인데 그중 전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옥내배선의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전선의 굵기 결정, 이게 중요한 얘기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즉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허용전류, 두 번째 기계적 강도, 세 번째 전압 강화, 네 번째 코로나손, 마지막 경제성,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3요소를 적으세요 하면 3가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허용전류,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세 번째 전압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혹시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하면 그때는 누구 찍어야 돼? 허용전류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그게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3번에 보시게 된 배선 방식이 있는데 배선 방식하고 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 3번 나가리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4번 문제 갑니다. 34번 33kV 이하의 단거리 송배전선로 작용되는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 여기까지 밑줄 쳐볼까요? 비접지 지락전류, 요 놈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합니까? 라고 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우리 1회 문제 풀 때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자, 작용정전용량 C란 놈은 대지 플러스 선간에다가 단상이면 2배, 삼상이면 3배 이렇게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요 놈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대지 정전 용량입니다. 땅으로 흐르는 비접지 지락전류 계산할 때 필요한 놈이죠. 그래서 땅으로 흐를 때 비접지 지락전류 계산할 때 요 놈이 들어갈 건데 요 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요 놈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사장 중성점 접지와 유도장에 배울 때 중성점 비접지 방식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J에다가 뭔 3? 루트 3 오메가 C 에다가 선로 길이 L 이렇게 뭐 들어갔었던 공식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비접지 지락전류는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C를 통하니까 무조건 무슨 전류야? 빠른 전류가 되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 무슨 전류라 그래? 진상전류 또는 앞선다라고 해서 충전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선다라고 해서 충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전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 나번밖에 없어요 라고 잡을 수 있죠.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엔 3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35번도 중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2회 전기기사 필기 문제에서는 이 중거리가 많이 나왔네, 정말로. 중거리 송전선로 T형 회로입니다. T형 회로 동그라미 빵 해놓고요. 송전단 전류 IS 동그라미, IS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ES, IS, A, B, C, D, A, B, C, D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여기에는 R이 가고 R이 가고 여기에는 R이 가고 R이 갑니다. 이게 바로 기본 접합 방정식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결론은 뭐야? C와 D 값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단자 정수에 대해서 T형에서 4단자 정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 T형이 됐든 파형이 됐든 A값은 똑같이 정해졌어. 1 플러스 뭐분의 ZY 2분의 ZY 마찬가지 A와 D는 항상 같이 나오니까 D도 얼마? 1 플러스 2분의 ZY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B는 뭔 피던스야? 임피던스. C는 누구야? 어드미턴스 라고 하는데요. 하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갈게요. 요 놈이 하나 들어갑니다. 1 플러스 몇 분의? 4분의 ZY 라고 들어갔죠. 자, 이렇게 했을 때 T형이에요 하면은 T 1로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요 놈을 1 플러스 4분의 ZY를 만약에 파이형이에요 하면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T형, 밑으로 가면 파이형이 될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누굴 구하라 했습니까? T형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요 값이 A가 되고요. 요 값이 B가 되고요. 요 값이 C가 되고 요 값이 D가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건 C와 D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 C 값하고 D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D 자리에는 요걸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C 자리에는 요 놈을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놈 어디 갔어요? 이 놈은 T형이니까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지. 파형이면 밑으로 내려올 건데. 그래서 ER 옆에는 Y가 붙어 있으면 되고요. IR 옆에는 1 플러스 2분의 ZY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딱 외워두면 T형이 됐든 파이 됐든 다 풀 수 있어.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ER 옆에 Y가 들어가 있는 바로 몇 번 있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36번 들어갑니다. 36번. 고압 배전솔로 구성 방식 중 고압 배전솔로입니다. 고장시 자동적으로 고장개수 분리 및 건전솔로에 필요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계폐기를 가지며 위에 중요한 얘기 나왔어. 고장개수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장개수 분리 조작. 제가 예전에 그 수업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환상식은 장점이 뭐가 있다? 고장개수 분리 조작이 용이하다라고 있었는데, 자, 그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변전소가 있으면 거기서 고압 간선이 나오겠고요. 급전선 나오겠고, 고압 간선을 동그랗게 고리 모양으로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고리 환자를 써서 환상식, 또는 우리는 훌라후프처럼 동그랗게 연결됐다 해서 루프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변압기 써가지고 수용가를 공급해주고, 여기서 변압기 써가지고 수용가 공급, 여기서 변압기 써가지고 수용가 공급, 여기서 써가지고 수용가 공급, 여기서 공급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구간에 뭐를 설치합니까? 계폐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구간만 딱 차단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무슨 식이야? 환상식이 되는 건데, 환상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고장난 구간만 분리할 수 있다. 즉 고장 개소 분리 조작이 용이한 방법이다 라고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환상식입니다. 그래서 36번에서는 환상식에 대한 얘기니까 답은 1번 하고 그대로 잡아놓고 저는 옆으로 이동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7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 6장 안정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과 같은 이기계통에 있어서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전달되는 전력 P는 얼마입니까? 보시니까 XG가 있겠고 XL이 있겠고 XM이 있는데 보면 XG는 발전기에 대한 리액턴스가 될 것 같고요. XL은 선로에 있는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M은 전동기에 있는 리액턴스가 되겠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전력 P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우리 정태한전 극한전력 구했던 거 생각나? 정태한전 극한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전성전력 PS라는 놈은 리액턴스 항상 반비례니까 X분의 위에는 VS, VR 누가 들어갑니까? 사인의 델타 상차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 식을 기본 베이스로 해갖고 따지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다라 봤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몇 번 있습니까? 4번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송전단 수전단이 아니라 이 G로 나오고 이 M으로 나왔으니까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38번 문제 갑니다. 38번 전력계통 연계식 연계 밑줄 쳐볼까요? 연계란 의미가 여러분들 뭐야? 어떻게 연결하는 걸 연계했다 그래? 연계 직렬이야 병렬이야? 자 이런 경우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변전소가 있고 고압 급전선이 있겠고 고압 간선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이용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수용가에 마찬가지 2차 측의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수용가에 전력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쪽이 전력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전력을 별로 안 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이 딸리고요. 뭐 손실도 많이 발생할 거고 플리커 현상도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이쪽에 남는 전력을 끌어다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놈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연결. 이런 것을 연계했다고 해. 연계. 다시 말하면 무슨 연결했다는 얘기야? 직렬의 병렬이야. 병렬 연결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렬. 자, 병렬 연결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표정이 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잡아드릴게.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저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가니까요. 자, 이렇게 직렬 회로가 하나 있다 해볼까요? 두 번째. 밖에서 막 신났나봐요. 막 쿵짝쿵짝. 너무 좋겠어. 저는 수업만 하고 있는데. 자, 봅니다. 여기에 만약에 3옴이 있었고요. 6옴이 있었고 여기에 3이 있고 6이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볼게. 위에는 직렬이잖아. 직렬일 때 합성 저항 얼마 나와요? 이거는 9가 나옵니다. 요놈 얼마 나와요?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고 결론 얼마 나와? 2가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보세요. 직렬일 땐 가장 큰 놈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게 임피던스 특성이고요. 병렬일 때는 가장 작은 놈보다도 더 작게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연계했다는 얘기는 병렬이니까 임피던스가 커졌겠어? 작아졌겠어? 당연히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단락전류를 계산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단락전류는 임피던스 Z분의 2꼴로 되는 거죠. 그러면 병렬이면 요놈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단락전류는 어떻게? 커지죠. 단락전류가 커지니까 차단기도 큰 놈이 필요한 거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내가 하나만 커버해도 됐는데 갑자기 병렬 연결하니까 두 군데를 커버해야 돼. 그러니까 차단기가 큰 놈이 있어야 돼? 작은 놈이 있어야 돼? 당연히 큰 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단락전류가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락전류가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서 큰 차단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39번 들어갑니다. 39번. 공통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 배전솔로에서 리클로저 R, 섹셔널라이저 S, 라인 퓨즈 F, 보엽조가 가장 적합한 배열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제일 먼저 차단기 역할을 들어가는 게 바로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리클로저,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라인 퓨즈 순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거. 나는 리클로저 쓰고 얘 없이 퓨즈 갈 거야. 괜찮습니다. 나는 리클로저 쓰고 섹션라이저 갈 거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열이 안 되느냐? 이거는 가능한 배열보다는 불가능한 배열이 많이 물어보거든, 시험 문제에서. 절대로 이 섹셔널라이저가 자동솔로 고분 개폐기가 절대로 리클로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답은 몇 번? 4번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보겠습니다.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어떤 시험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 어디서 나왔습니까? 송전선로의 먼 거리, 장거리에서 나왔었죠. 우리 장거리에서 했을 때 특성 임피던스 한 번은 달락하고 한 번은 개방하고 하잖아. 그죠?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거. 개방했다는 얘기는 부하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부하 시험. 달락했다는 얘기는 붙였다는 얘기니까 달락 시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시험이죠. 바로 무슨 시험?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은 몇 번? 4번이 답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전기기사 필기 문제, 아주 중요한 전력공학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회 필기 문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